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른 공포 사연을 들고 왔습니다. 이 공포썰은 개인이 겪은 실화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개인적인 경험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실 여부 판단은 시청자의 자유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혹시 집 안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아본 적 있나요? 썩은 고기 같은 비릿하고 역한 냄새, 그 냄새가 점점 가까워진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오래된 한옥에서 그런 냄새를 맡게 되는데, 그 냄새의 근원지 바로 고기 냄새 나는 방에서 벌어진 끔찍한 일을 겪게 됩니다. 자, 그럼 이야기에 들어가 볼까요? 주인공 민서는 20대 후반의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그녀는 서울에서 바쁜 나날을 보내다 지쳐 조용한 시골 마을로 이사를 결심했다. 인터넷에서 찾은 오래된 한옥은 가격이 터무니없이 저렴했다. 사진 속 한옥은 낡았지만 고풍스러운 멋이 있었고, 민서는 첫눈에 반해버렸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지. 조용히 글도 쓰고 힐링하기 딱 좋겠어. 민서는 작가 지망생으로 소설을 쓰기 위해 조용한 환경이 필요했다. 그녀는 곧 짐을 싸서 그 한옥으로 이사했다. 한옥에 도착한 첫날, 민서는 집 안을 둘러보았다. 나무로 된 마루, 장지문, 그리고 툇마루 너머로 보이는 작은 정원이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집 안 곳곳에서 묘한 냄새가 났다. 비릿하고 어딘가 썩은 듯한 냄새였다. 오래된 집이라 그런가? 환기를 좀 해야겠네. 민서는 창문을 열고 집 안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청소를 하던 중 집 안쪽에 있는 작은 방 하나가 눈에 띄었다. 그 방은 다른 방들과 달리 문이 잠겨 있었다. 나무 문에는 오래된 자물쇠가 걸려 있었고, 문틈 사이로 희미한 냄새가 새어나왔다. 바로 그 썩은 냄새였다. 이 냄새 여기서 나는 것 같은데? 민서는 문을 두드려 보았다. 쿵, 쿵.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집주인에게 전화의 문에 대해 물어보았다. 아, 그 방요? 거긴 그냥 창고예요. 오랫동안 안 열어봐서 냄새가 좀 날 수도 있어요. 열쇠는 없어요. 그냥 두세요. 집주인의 목소리는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민서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그날 밤, 민서는 툇마루에 앉아 달빛을 보며 차를 마셨다. 시골의 고요함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디선가 낮은 소리가 들려왔다. 뭐지? 민서는 귀를 기울였다. 소리는 잠긴 방 쪽에서 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쪽으로 다가갔다. 문틈 사이로 다시 그 냄새가 진하게 풍겨왔다. 썩은 고기 같은 역한 냄새. 이게 대체 뭐야? 민서는 문에 귀를 대보았다. 그 순간 문 안쪽에서 무언가가 긁는 소리가 들렸다. 민서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쥐인가? 아니면 바람 소리?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방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루기가 어려웠다. 자꾸만 그 방에서 나는 냄새와 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며칠이 지났다. 민서는 집에 적응하며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잠긴 방에서 나는 냄새는 점점 더 심해졌다. 처음에는 문 근처에서만 나던 냄새가 이제는 집 안전체로 퍼져 있었다. 이러다간 도저히 살 수가 없겠네. 민서는 결국 자물쇠를 부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근처 철물점에서 망치와 끈을 사와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자물쇠는 쉽게 부서졌다. 문이 열리는 순간 진한 냄새가 민서를 덮쳤다. 그녀는 손으로 코를 막으며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방 안은 어두웠다. 장지문은 찢어져 있었고 바닥에는 검은 얼룩이 여기저기 퍼져 있었다. 방 한가운데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상자 주변에는 끈적한 액체가 흥건하게 고여 있었다. 이게 뭐야? 민서는 조심스럽게 상자에 다가갔다. 상자 뚜껑은 잠겨 있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었다. 상자 안에는 썩은 물체가 가득했다. 그것은 마치 고기처럼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한복천으로 감싸여 있었다. 천은 낡고 더러웠으며
그 위로 끈적한 액체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민서는 비명을 지르며 상자를 덮었다. 냄새가 너무 강해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그녀는 방에서 뛰쳐나와 문을 잠갔다. 이게 대체 뭐야? 누가 이런 걸 여기에? 민서는 집주인에게 다시 전화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로 했다. 민서는 마을 어귀에 있는 작은 구멍가게로 갔다. 가게를 지키던 할머니는 민서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다. 아가씨, 혹시 그 한옥에 사는 사람인가? 네, 맞아요. 근데 그 집에 이상한 방이 있어서요. 썩은 냄새가 나고. 할머니는 민서의 말을 끊으며 말했다. 그 방 열었나?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방은 절대 열어선 안 되는 곳이야. 거기 그게 있거든. 그게 뭔데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집에 살던 여자 한복 입은 여자 귀신이야. 그 방에서 끔찍한 일이 있었어. 민서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할머니는 민서에게 그 집의 과거를 들려주었다. 수십 년 전 그 한옥에 한 여자가 살았다고 했다. 그녀는 마을에서 소문난 미인이었다. 이름은 은주. 은주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마을 사람들에게 늘 친절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비밀이 있었다. 은주는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병을 앓고 있었다. 그 병은 그녀의 몸을 서서히 썩게 만들었다. 은주는 그 병 때문에 점점 미쳐갔어.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하자 사람들을 피하기 시작했지. 그러다 어느 날 그 집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 할머니는 말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다. 은주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그 방에서 자기 몸을 아니, 더 말하지 않겠네. 어쨌든 그 뒤로 그 방은 봉인되었어. 마을 사람들은 그 방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지. 은주의 원혼이 거기 남아있다고. 민서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럼 그 상자 안에 있는 건 은주가 남긴 물건일 거야. 그걸 건드리면 은주가 깨어날지도 몰라. 민서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 짐을 싸기로 결심했다. 집에 돌아온 민서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순간 집 안이 이상하게 조용해졌다. 새소리도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민서는 문득 그 방 쪽을 바라보았다. 문이 열려 있었다. 분명 잠갔다고. 민서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방 쪽으로 다가갔다. 방 안은 더 어두워져 있었다. 상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뚜껑이 열려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민서는 문득 뒤에서 차가운 기운을 느꼈다. 민서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거기에는 한복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새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긴 검은 머리가 바닥까지 늘어져 있었고 한복은 낡고 찢어져 있었다. 나 냄새나? 누구세요? 하지만 여자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녀의 손은 뼈만 남아 있었고 손끝에서 검은 액체가 뚝뚝 떨어졌다. 내 냄새 싫어? 민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문을 향해 달려갔다. 하지만 문은 잠겨 있었다. 여자는 민서의 뒤에서 점점 더 가까워졌다. 민서는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다. 민서는 필사적으로 문을 두드렸다. 그 순간 문이 갑자기 열렸다. 그녀는 문 밖으로 뛰쳐나와 마당으로 나왔다. 하지만 여자는 여전히 민서를 따라오고 있었다. 민서는 마을로 달려갔다. 그녀는 할머니의 가게로 뛰어들어갔다. 할머니, 도와주세요. 할머니는 민서를 보자마자 상황을 알아차렸다. 은주가 깨어났구나, 아가씨. 이리 와. 할머니는 민서를 가게 안쪽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작은 부적을 꺼내 민서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걸 꼭 쥐고 있어. 은주는 이 부적을 싫어해. 민서는 부적을 꼭 쥐었다. 그 순간 가게 문이 벌컥 열렸다. 은주가 문 앞에 서 있었다. 나 냄새나?
은주는 할머니와 민서를 향해 다가왔다. 하지만 부적을 본 순간 그녀는 멈칫했다. 이 부적 싫어. 은주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물러섰다. 할머니는 민서에게 말했다. 아가씨, 지금 그 집으로 돌아가. 그 상자를 태워야 해. 그게 은주를 묶고 있는 물건이야.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부적을 쥔 채 다시 집으로 달려갔다. 집에 도착한 민서는 방으로 들어갔다. 상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민서는 상자를 들고 마당으로 나왔다. 그녀는 라이터를 꺼내 상자에 불을 붙였다. 상자가 타오르자 집 안에서 비명이 들려왔다. 은주의 목소리였다. 민서는 부적을 꼭 쥔 채 불타는 상자를 바라보았다. 상자가 완전히 재가 되자 집 안에서 나는 냄새가 사라졌다. 은주의 모습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민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며칠 후 민서는 그 집을 떠났다. 그녀는 다시 서울로 돌아가기로 했다. 시골에서의 경험은 너무 끔찍했다. 하지만 서울로 돌아온 민서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녀의 짐 속에서 작은 한복 조각이 나왔다. 그것은 은주가 입고 있던 한복과 똑같은 천이었다. 민서는 불안한 마음에 한복 조각을 버렸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꿈을 꾸었다. 꿈 속에서 은주가 민서 앞에 서 있었다. 나 냄새나? 민서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다시 그 냄새를 맡았다. 썩은 고기 같은 역한 냄새. 민서는 공포에 질려 방문을 열었다. 하지만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안도하며 문을 닫았다. 하지만 문을 닫는 순간 문틈 사이로 은주의 하얀 눈이 보였다. 나 냄새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 안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은 적 있나요? 그 냄새가 점점 가까워진다면 조심하세요. 어쩌면 그 냄새의 주인이 여러분을 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 어땠나요? 소름 끼쳤나요? 다음에도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